양주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주시는 학생들이 인접 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 학구제를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부실 시공을 지적하면서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산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곧 시작되는 만큼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늘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양주시는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적은 인접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 학구제를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학생 28명. 양주 옥정지구 내 대다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과밀학급에 육박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 옥비증과 옥비고, 옥정고는 이미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양주 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옥정지구의 경우 입주가 한창이고 회천지구의 경우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상황.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옥정지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회천지구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설립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 전까지는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 학교 설립 전까지 어떻게든 그 인근 학교 유교실이 있는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를 해서 이마저도 좀 만약에 좀 유교실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학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공동 학구제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생에게 주소 이전 없이 학생 수가 적은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양주 지역 사회에서는 토론회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은 농촌 중학교에 보내고 농촌 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과밀 학급도 개선되고 원하지 않는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가는 학생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9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시공을 지적하자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고 있는 우영건설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는데요. 그러던 지난 3월 1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약 80명이 우영건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초 일부 지하 구간에 내진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더니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조합원 전원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며 현장에서 쫓겨나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영건설 측은 노조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는데요. 우영건설의 관계자는 문제의 공사는 민노 소속 직원들이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공사를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선 문제가 된 주동자 5명을 해고했는데 조합원들이 업무를 방해해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두 계약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의정부 지대장은 업체 측에서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이 될 수 있느냐며 조합원들은 근무 시간에 업무에만 집중했으며 절대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와 의정부 캠프 스탠리 조속 이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산지구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올해 5월 입주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 법조타운 건설 등이 계획돼 있다며 캠프 스탠리가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한 이착륙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에 주둔하고 있던 시설 2개 중 1개는 다른 곳에 시설이 구축돼 일부 조건은 충족됐으며 헬기 부대를 옮기기로 협의가 완료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캠프 스탠리는 부지가 넓어 반환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부대 이전 전이라도 주한미군 측에 사전에 환경 오염 조사라도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대체 부지 논의 등을 신속하게 협의해 기지 반환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 주한미군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속 전세 거래가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최근 발생한 이 전세 피해 유형을 좀 살펴보면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주겠다시기 집주인의 반응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순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한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들이 생겨서 논란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1명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집주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른바 버티기식인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단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의 부담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소재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12%의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포천 영분면 주택에서 27일 저녁 6시 16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 A 씨는 주택 앞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집 쪽에서 전기 스파크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집과 연결된 가건축물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남편 B 씨가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불로 A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불은 주택 한 동과 냉장고, 장식장 등을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적 책임과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 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농가, 사육, 소, 돼지, 염소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407농가 4만 6천여 둘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